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항상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오는데 네. 어제 좀 쉬었다고 뭔가 예. 되게 오랜만에 만나 뵈는 것 같은 아유, 그 방송 그런 때문에 느낌이 드네요. 휴가도 못 내고 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네. 시청자분들 또 뵙기로 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그 끼인 날이니까 오늘 그냥 그 휴가 내고 쉴까 하다가 또 네. 여러분들 생각해서 오늘 출근했다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또 긴 연휴가 계속되고요. 세린메이라고 하는 키워드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예. 오늘 시장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장 상황부터 좀 볼까요? 네, 오늘 그래도 좀 일단은 장 초반에 좀 약세였는데 지금 뭐 낙폭을 좀 만회하고 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제법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단 그 뉴욕 증시가 또 우리 하루 쉬는 동안에 일단 좀 올랐던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좀 약간 한산한 느낌은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연휴가 있다 보니까 오늘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시장 대응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뭐 코스닥 쪽 위주로 아무래도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또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아무래도 좀 이 지갑이 좀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시점이니까 아무래도 좀 코스닥이 강한 걸 보면 역시 오늘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좀 단타 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는 좀 외국인이 팔긴 하는데 기관이 좀 그만큼 사주고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좀 수급 밸런스 맞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같이 사주고 있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좀 현황판을 보면은요, 오늘 뭐 대체로 좋은데 오늘 좀 모처럼 이제 코스닥의 시총상위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변동성이 크거든요. 근데 오늘 좀 위쪽으로 좀 방향을 잡으면서 오늘 코스닥의 좀 지수 견인을 좀 이끌어주는 것 같고, 오늘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또 강한 거는 오늘 좀 시총상위 바이오주들 하고요. 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또 해주기 때문에 그런 좀 영향으로 이제 코스닥의 강세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걸로 좀 오전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일단 오늘은 한산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좀 단기 트레이딩이 많은 것 같으니까요. 시장의 변동성 좀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해볼 텐데 우선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어제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밤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상 외로 또 급등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또 다시 떠오르고 있고 GDP도 이번에 역성장을 했어요. 예. 관련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안 그래도 지난주 여러분들 이제 뉴욕 증시 보신 분들은 네. 그 이제 GDP가 역성장 나오면서 사실 장 초반에 뉴욕 증시가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그리고 이제 장 마감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메타의 호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급등을 한 거고, 그리고 또 뭐 오늘 기준으로 또 이제 애플이나 또 아마존의 또 가이던스 물음표 때문에 또 선물 지수가 조금 흔들리고 예.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1분기 GDP가 이 역성장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여기서 힌트를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컸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도 뭐 감내하겠다 뭐 요딴 소리 해가지고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렸었잖아요. 또 바이든의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실제 그러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GDP가 역성장을 하면서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실제 이제 지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인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제 올라갔다라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 예. 이제 실업률도 이제 그동안 탄탄하다고 여겼던 미국의 고용 쪽에서도 일단 뭐 노이즈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실제 그런 어떤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한번 호되게 이 또들겨 맞았다가,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지표에 반영되는 단계에서는 의외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삼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이런 그 격언 아실 거예요. 그 배드 뉴스 이스 굿 뉴스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작동하는 게 아닌가 볼 수 있는데, 일단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을 한번 요약해서 한번 요걸 좀 보자고요. 일단 속보치예요. 이제 계절 조정까지 반영된 속보치인데 이게 마이너스 0.3%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경제가 꺾인 거잖아요. 예. 성장은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으로 일단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 4분기가
연일 기준으로 2.4% 대비하면 이거 경기가 아예 급냉한 것과 거의 비견할 정도로 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2년 1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역성장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관세 우려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지표에 반영되는구나라고 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져 가지고 근데 시장이 더 흔들려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시장이 견조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있어요. 1분기 GDP 전망치가 일단 기본적으로 역성장을 전망한 예상치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를 전망해 그거보단 잘 나온 거죠. 그리고 제퍼리스라는 곳에서는 마이너스 0.2%, 그리고 이제 BNP 파리바에서는 마이너스 0.6%를 전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망치보다는 사실은 역성장 폭이 적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알고 맞았어. 예, 알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1분기 이 GDP의 둔화는 이미 사전에 좀 이제 예상됐던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조금 이제 하단이 좀 막혀 있었던 하방 경직을 보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로 삼아야 될 부분인데. 자,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슬슬 지표로 이제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뭐가 남았을까요? 시장. 금리 인하.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 지금 관세 우려가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는 게 확인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이 연준의 셈법도 좀 이제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연준은 이제 피벗을 통해서 이제 사실 완화 기조로 진작에 스탠스를 옮긴 지가 꽤 됐고, 그리고 몇 차례 금리를 또 인하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린 이유가 바로 뭐였습니까? 트럼프의 관세 우려였죠. 예. 그러니까 연준 의장도 지금 관세 충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러면 물가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리를 이제 섣불리 좀 인하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은 이 틈날 때마다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월은 관세는 관세고 너는 금리 인하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준을 압박하다 보니까 뭐 파월 의장을 뭐 해임한다는 소리까지 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논리는 어떻게 되냐면 관세는 관세대로 계속 자기는 그냥 일방 통행을 하고 금리까지 내려버리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그 우려가 굉장히 컸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스탠스의 변화는 뭐냐면 트럼프가 이전보다는 조금 순화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전에는 뭐 협상에 뭐 여지는 없다 해갖고 그냥 아예 그냥 못 박듯이 그냥 관세 그러니까 심지어 무슨 뭐 중국에는 뭐 125%니 145%니 뭐 중국산 뭐 태양광에는 뭐 3,500% 이거 뭔 계산으로 3,500%나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말하다가 그냥 지른 것 같아요. 아무 그냥 근거도 없고 계산 뭐 어떤 셈법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최근에는 들리는 얘기가 일단은 지금 상대국하고 협상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쪽에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니까 시장에선 일단 그래도 이전보다는 관세 우려가 좀 완화되겠구나. 네. 그러면 관세 우려가 완화된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관세 우려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높아졌었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제 다시금 이제 수그러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이전보다는 넓어졌겠죠. 예. 넓어진 상황에서 지표의 둔화라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물론 이제 현재 연준의 기조는 5월은 일단 이번 달은 동결이고 다음 달 정도 이제 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지금 우세하지만 뭐 5월에 전격적으로 뭐 인하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설령 5월에 동결을 하더라도 항상 아시잖아요. 그 FOMC에서 이제 금리 딱 발표하고 나서 파월 의장이 근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Good afternoon everyone 해갖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벌써 이제 표정부터 보고서 시장에서 막 그때가 맞아요, 이제 보통 맞아요. 뉴욕 증시 막판이니까 파월 의장 표정 보고 출렁였다가 이 첫 멘트 보고 출렁였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는 결정은 결정인데 파월 의장이 어떠한 코멘트를 할 것이냐 그래서 연준 성명서 내용에서 뭐 문구 하나가 뭐 바뀐 거 가지고도 막 시장이 그걸 집착해가지고 그걸 아전 인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5월에 설령 동결을 하더라도 어떤 파월 의장의 성명에서 6월에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을 준다면 이건 사실상 뭐 인하와 똑같이 시장에 반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시장은 조금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GDP가 역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의외로 견조한 이유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이제 관세와 이제 금리 시나리오를 여기서 한번 좀 보도록 하자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나리오별로 또 이제 시장의 방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금 관세와 금리, 그러니까 관세 중심에는 트럼프가 있는 것이고 금리의 중심에는 이제 연준이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보니까 트럼프와 파월 의장은 별로 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예, 이런 거 보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의 시나리오는 결국 이제 이 지표상으로 이제 경기가 이제 좀 둔화되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전에는 경기 침체도 뭐 감내하겠다라는 뭐 얘기도 했지만 실제 이제 좀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타난 상황에서도 그렇게 막 지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세 기조가 이전보다 이제 공격적인 기조에서 조금 이제 후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일단은 뭐 중국을 제외한 뭐 상대국과 협상하고 있다 하다가 이제 중국하고도 물밑에서 뭐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시장에 이제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이제 관세 기조가 좀 이제 뒤로 좀 물러서 있는 이런 상황이죠. 여기에 이제 중국하고 이제 협상이 좀 본격화돼서 그러한 어떤 이제 결과들이 시장에 이제 노출이 됐을 때 시장에서 이제 그걸 보고 안도를 한다면 조금 더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불확실성이 그만큼 완화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 트럼프가 지금 스탠스가 이렇다고 해서 트럼프 불확실성이 제거된 건 아니죠. 여러분 그냥 트럼프는요, 그냥 존재 자체가 불확실성이에요. 그냥 있는 그냥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불확실. 그러니까 이러다가 네. 또 뭐 우리 또 쉬는 연휴 또 있잖아요. 예. 그때 또 어디 가서 또 뭔 소리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돌발 언행에 대한 변수는 여전히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어떤 트럼프의 행보를 보게 되면 근데 이전보다는 좀 쫄았죠. 완화됐죠. 예, 쫄았으니까 완화됐지. 안 쫄았으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뭐 지지율도 지금 뭐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취임하고 이제 100일 정도 지났는데 52년 만에 취임 100일 성적표는 최악이었고, 그죠? 뭐 이런 상황이고. 뭐 지지율도 이제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예전만큼 그러지는 이제 못할 상황.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트럼프가 개과천선할 것이냐, 굴복할 것이냐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개과천선은 아니잖아요, 그죠? 약간 좀 쫄아서 약간 좀 굴복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이제 측면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를 볼 수 있겠고, 그 연준으로 가볼게요, 연준으로. 결국 이제 연준의 그 지금 통화 정책이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상황인데, 일단 이 관세 충격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통화 완화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스탠스였다 이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표 둔화가 확인이 된 상황에서 관세 우려가 완화가 된다면 이제 선제적인 통화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파월은 사실은 그 전에 충분히 시장에 힌트를 준 것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둔화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했었다는 거고, 거기에 지금 이 관세 우려가 그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누누이 해왔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잠시 좀 이제 동결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상황. 그리고 그 전제는 아직은 우리 미국의 고용과 소비가 견조하기 때문에 잠깐의 시간 동안 지켜보겠다 했는데 지금 고용 쪽에서도 맞아요. 노이즈가 생기는 상황이니까 전향적으로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배드 뉴스 이스 굿 뉴스가 바로 이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표 둔화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관세 우려가 완화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 달 뭐 인하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뭐 이 우리 이제 중앙은행에서도 미국의 통화 정책에서 완전히 독자적인 금리 정책을 펼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대내적인 상황 때문에 뭐 선제적으로 인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미국의 이제 통화 완화 기조가 다시금 좀 빨라질 것이라는 좀 그런 어떤 전망이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배경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달 이제 FOMC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이 이제부터는 슬슬 이제 FOMC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마 이제 그런 어떤 금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기조라면 이제 인하 쪽에 대한 그런 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의 1분기 GDP가 역성장한 것을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삼을 그럴 좀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파월 의장의 이런 대치 구도가 점점 더 격화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을 텐데 요즘은 조금씩 완화 기조로 이어가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시장 쪽에서는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이 나스닥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는 주가라는 것은 네. 미래의 기대 또는 우려를 선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 취임 이후에 관세로 이렇게 그냥 일방통행을 해보니까 나스닥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잖아요. 2만 위에 있던 나스닥이 불과 한 달 뭐 전후로 해가지고 뭐 15,000이 깨지는 것도 봤으니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뭐 단기에 막 25%가 급락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주가에 미리 반영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가 계속 저짓거리 하면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금리 내려봐야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해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됐던 거죠. 근데 그대로 이제 트럼프가 조금 이제 뭐 미국 국채 가격도 폭락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관세에 대해서 협상도 나서고 뭐 이렇게 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겠구나 싶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였죠. 근데 지금 의미 있는 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60일선 지금 저항 구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길 또 이제 맞고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뚫고 올라갈 것이냐. 그런데 이 60일선이 이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실적선이라고 합니다. 21선을 추세선이라고 하고요. 60일선을 실적선 그리고 120일선을 경기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120일선 같은 경우는 진작에 하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이미 선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급락을 했다가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조정이 안 됐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60일선 저항을 맞는 이유도 지금 간밤에 애플의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존의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근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으로 시간으로 빠지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분기 이 실적에는 그 관세 우려 때문에 좀 선주문.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1분기에 대체로 다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적의 시장이 환호한 종목은 지금 현재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테슬라 테슬라는 뭐 안 좋았지만 뭐 다른 어떤 엔비디아니 뭐 이런 어떤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뜨뜻미지근했어요.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이 1분기 어닝 시즌이 예전만큼 그렇게 탄력 있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 이제 그 포인트를 체크하셔야 돼요. 빅테크 하드웨어 쪽에 이 실적이 잘 나와도 후한 점수를 안 준 거예요. 왜? 선주문이겠거니. TSMC가 1분기 실적이 팍 튀는데 선주문이지. 하이닉스 실적 좋으니까 선주문. 현대차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인데 그래 너도 선주문이지. 관세니까 인상 전에 다 해놓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한 거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에 시장이 반응했어요. 왜? 가이던스가. 그렇죠. 가이던스도 가이던스지만 실적의 선도가 좋다라는 거죠. 왜? 쟤들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관세 민감도가 낮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쟤들 실적은 저거 진짜 실적이네. 그런데 다른 빅테크 하드웨어, 애플도 실적 딱 나오니까 또 선주문이네. 그죠? 하드웨어 쪽은 그냥 실적 좋게 선주문, 문 좋은 글씨 같은 거 1분기 어닝 시즌에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팀 쿡이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선주문 없어요. 아이폰 16 2가 잘 팔려갖고 그런 거지. 오히려 CEO가 그걸 해명할 정도면 시장에서 실제 그런 쪽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이 1분기 이제 실적 부분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60일선 실적선을 강하게 못 들어준 부분들이 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세 영향이 아직도 이제 시장에 드리워져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의 온도차도 좀 분명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상당히 강했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막 장중 10%까지 올라가고 했는데 네. 만약에 신고가 랠리를 뉴욕 증시 안에서 이어간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에서는 사실상 소프트웨어 기업 쪽에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도 그런 게 좀 감지가 되는데요. 요 화면 한번 보시죠. 요거. 자, 위에는 코스피 전기전자.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1분기 호실적 나왔는데 뭐 삼성전자 모르겠는데 SK 하이닉스도 선주문 이랬잖아요. 그죠? 아쉽네요. 네, 그런데 아래에는 코스피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네이버와 카카오, 삼성, SDS가 있는 그 섹터죠. 네. 좋잖아요. 그러네요. 미국도 지금 그렇게 반영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않는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프레임 안에 갇히면 다른 걸 못 본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지 알아요. 이를테면 예전에 뭐 조선방산 트럼프 트레이드 하도 그 얘기 나올 때 여러분 그 트럼프 트레이드 틀 안에 갇히시면 다른 걸 할 수가 없다.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비껴갈 수 있는 종목도 말씀드려서 뭐 제법 그게 또 수익이 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도 이런 어떤 논리 때문에 지금 하드웨어 쪽은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관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소프트웨어 쪽은 상대적으로 관세 민감도가 낮으니까
이런 쪽으로 오히려 이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확인이 되고요. 종목으로 보더라도 자 위에는 네이버예요. 네이버도 지금 바닥에서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고 네. 밑에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자 야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아무도 못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원체 저점에서 올라오니까 아직 맞아요. 떠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요거 이제 캐치한 사람만 조용히 밑에서 야금야금 산 거예요. 야금야금 올라오는데 아직도 네이버 지금 사도 됩니까? 삼성 SDS 지금 사도 됩니까? 이 소리 안 나오잖아요. 삼스디는 저렇게 오른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신압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 호실 쪽에도 소프트웨어 기업과 하드웨어 기업의 어떤 이 평가에 어떤 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시장의 어떤 주요 힌트들을 찾아보게 되면 신압으로 우리 시장에도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 좀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나 이런 매크로 쪽에 올라가려면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에는 그 관세 우려 때문에, 근데 그것도 사실 관세 우려가 완화돼야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뭐 예를 들면 자동차까지도 결국 이제 그런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기조가 조금 더 가시화될 때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그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신압으로 요렇게 이제 서비스업 쪽으로 뭐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다른 쪽을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조선주가 잘 가다가 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게 한화오션 같은 경우가 산업은행에서 지분 매각한다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 최근에 조선주 이제 리포트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물음표를 제시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교롭게 또 고르다 보니까 지금 뭐가 튀어 올라오죠? 자, 관세 트레이드에 대칭되는 섹터 뭐라 그랬죠? 중국향이라 그랬죠. 소비주 올라오잖아요. 오늘도 지금 화장품주 괜찮잖아요. 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은 노동절 연휴, 일본은 골든위크, 우리도 이제 부처님의 자비로운 은혜 때문에 우리도 연휴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주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어떤 시장의 수급 논리라든지 또 어떤 그런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여러분들께서 힌트를 삼으시면은, 그래도 오늘 뭐 연휴 중간에 하루 열리는 장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이런 종목들은 뭐 당일로도 뭐 대응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상황인 것 같으니까 이런 쪽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당분간은 좀 중국 소비주 관련주로도 눈길을 좀 가져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차트 아까 보여주실 때 상당히 관심이 가서요. 네. 뭐 아직까지는 네이버 담아도 되나요? 뭐 이런 얘기 다른 방송국에서는 얘기가 없다고 하지만 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담아 되죠. 아, 지금 아니, 담아도 돼요. 된다. 되는데 이제 네이버는 또 대형주니까 네. 이제 뭐 오전에 사서 오후에 팔 성격은 이제 아니죠. 오히려 이제 트레이딩 쪽에서는 오늘은 그래도 시세가 활발한 쪽이 화장품 소비주 쪽인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화장품주가 유독 좀 강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이제 연휴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인 관광객도 부쩍 늘었다고 하고, 네. 그리고 저기 이제 일본인 관광객도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명동이 바글바글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연휴 끝나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이슈와 뉴스로 확대 재생산이 된다면은 소비주 쪽은 연휴에도 이제 당분간은 좀 모멘텀을 조금 더 이제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소프트웨어 쪽은 뭐 말 나온 김에 제가 뭐 좀 관심주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큰 종목 중에서는 이제 뭐 네이버가 그래도 가장 좀 안정적인 흐름이고, 뭐 중소형주 쪽에서는 뭐 그래도 이제 뭐 팔딱팔딱 뛰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최근에 사실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SK텔레콤의 그 해킹 이슈 때문에 요 소프트웨어 쪽에서 약간 이제 좀 보안 관련한 좀 키워드가 있는 쪽은 좀 군집성을 가지고 테마로 한번 꼼틀댔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호실적이기 때문에 그 아래 종목은 그 이스트 소프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MS 쪽에 좀 밀접한 좀 그런 모멘텀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트 소프트가 지금 하고 있는 AI 그 휴먼, 그러니까 동시통역 프로그램, 그 페르소 라이브가 지금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이제 플랫폼인 그 애저에서 실제 사스로 공급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뭐 장중에라도 이제 부각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저점이니까 지금 아직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뭐 운 좋으면 뭐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뭐 이 가격에 끝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런 것들은 좀 뭐 한번 좀 뭐 운을 좀 노리면서 접근해 보실 수가 있겠고. 저 이스트 소프트가 예. 되게 지지부진하다가 뛸 때 네, 팍 맞아요. 올라가는 여기 차트 그런 보시면 종목이에요. 뭐 이렇게 그냥
요렇게 그냥 아유 조정받을 때는 아유 이런 잡주가 진짜 없어 재미없어요. 하다가도 한번 이렇게 와요. 이렇게 여기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오늘 오른다고 제가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 가끔은 또 사람이 또 얻어 걸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다. 뭐 요런 거 한번 좀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이제 군집성을 띠면서 움직이는 그런 쪽은 역시 오늘은 그냥 뭐니 해도 화장품주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화장품주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최근의 상승은 그러니까 작년에 화장품주 랠리에서는요. 이 하나가 빠졌어요. 뭐냐면 아모레퍼시픽이 빠진 화장품주의 랠리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화장품주의 이 군집성은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추세가 좋은 상황에서의 군집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신뢰도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화장품주가 움직였던 모멘텀은 미국 수출 모멘텀이었는데 지금 화장품주가 움직이는 것은 이거 중국 소비 관련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밀접도가 더 높은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역시나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저는 이제 뭐 역시나 이제 중심축에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뭐 트레이딩 쪽으로 뭐 좀 그래도 뭐 하나 좀 밑에서 사는 한번 뭐 장중이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릴까 싶으면 요 아래 이제 한국 화장품이거든요. 한국 화장품이 지금 강보합권에 있는데 이런 녀석들도 이제 갑자기 뭐 한번 뛸 수도 있는 거고 뭐 오늘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CNC 인터내셔널을 비롯해서 뭐 좀 화장품주가 이제 제법 좀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지금 뭐 강보합권이라 뭐 장중이라도 뭐 좀 수급 상황에 따라서 그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 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모레퍼시픽이 특히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조만간의 흐름들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긴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테마성 훈풍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후장 만약에 저희가 대응 전략 짜본다고 한다면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화장품 소비주 쪽 상당히 괜찮다고 보실까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오늘 저기 연휴 중간에 있는 날이라 뭐 그냥 그래도 뭐 가급적이면 뭐 관망하고 뭐 이게 뭐 시장에 그렇게 반영이 되니까 그래도 아직은 오전이기 때문에 또 뭐 트레이딩으로 뭘 좀 이렇게 노려보시겠다면 요 동네에서 좀 노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소 한산한 시장이 계속 오후장까지도 이어질 것 같긴 하지만요. 만약에 좀 단기 트레이딩 보시고 싶으신다고 하다면 오늘 소비주 안에서의 섹터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